오늘도 리퀘스트 오늘 1, 2월달 마지막 리퀘스트인데요. 글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질문 관련돼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의 리퀘스트를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4번 글에 올라와져 있는 2016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글쎄요,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확인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거를 장군 단순화로 설명했다고요. 저는 이렇게 장군 단순화로 설명 안 했을 텐데, 이게 니을 티읕이 우선 디귿이 됩니다. 그러면 니을 디귿이 되겠죠. 자, 이러면은 뒤에 오는 평장음이 발음이 온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디귿에 의해서 경음화가 일어나겠죠. 경음화가 일어나고, 자, 그 경음화가 일어난 결과를 바탕으로 해도 얘가 자음군의 음절말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탈락하냐? 디귿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훌거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자음군 단순화 이후에 된소리 대기라고 설명했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설명을 조금 오해해서 들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정정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방금 설명 방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자음군 단순화, 예전에는 이딴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딴 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냐면, 예전에 교육에서는 얘가 이렇게 종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음절이 끝소리 규칙 안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서 겹자음에 따른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요즘 학자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어떤 다른 분이 국립국어원에다가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국립국어원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지. 왜냐면 국립국어원 입장에서도 학자들이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다시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교체 현상과 탈락 현상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 탈락 현상과 교체 현상을 왜 한 덩어리 안에 묶어놨냐, 이거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얘가 분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들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나온 개념인데, 이걸 국립국어원에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얘가 먼저니라는 얘기를 하기가 애매한 거죠. 옛날에는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었죠. 왜 얘기할 필요가 없었냐면 그냥 한 덩어리였으니까. 그냥 같은 식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원래 부부였는데, 한 집안에 같은 부부였는데 이혼을 했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네. 이혼을 했네? 그러니까 남남이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남이 됐는데, 야, 내가 먼저야? 아니야, 네가 먼저야? 이렇게 따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이문 교수님의 어떤 설명 방식이나 이런 것을 조금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음절이 끝을 규칙을 좀 먼저 적용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니을 디귿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니을이 탈락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C1, C2라고 본다면 보통 니을 기억이나 니을 비읍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얘는 쉽게 말하면 C1, 그러니까 1, 2, 1, 2라고 본다면 1이 탈락할 때도 있고 2가 탈락할 때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얘가 겹자음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뒤에 있는 것이 탈락돼야 돼 라는 제약은 없어요. 반드시 겹자음에서 반드시 뒤에 있는 자음만이 탈락해야 돼 라는 결론이 없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자음군 단순화에서 얘가 탈락했다고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훌밖에 안 남는데, 훌이 왜 뒤에 있는 거에서 얘를 경음화했다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그러면 뭐 처음부터 훗이 남았다, 니을 탈락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훗거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훗거나. 그러니까 이런 설명식이라면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된 뒤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한 뒤에 자음군 단순화로 니을만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순서적으로는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위에 이제 나와 있는 뭐 좀 찾으신 것 같은데, 물꼬를 한번 봅시다. 물꼬. 근데 물꼬는 좀 문제가 좀 다른 게, 여기 한번 봅시다. 물꼬. 자, 물꼬를 놓고 봅시다. 그런데
물꼬를 놓고 본다면 얘는 지금 음절의 끝수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까 니을 티읕하고는 달라요. 니을 티읕 니을 피읕 이런 놈들은 뒤에 오는 경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천상 여기 있는 아이고 뭐야 응? 여기 뭐지? 예. 천상 예. 천상 여기 있는 놈들 중에서 여기 있는 놈들 중에서 왜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지? 그냥 봐주세요. 제가 뭘 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구나. 이 기능을 제가 쓸 줄을 몰라서 아직.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물꼬라고 하는 놈은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꼬가 됐단 말이에요. 물꼬로 바뀐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다시 경험에 의한 기억이 상기돼서 물꼬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몇 번 문제예요 이게요? 물꼬에서 먼저 자한군 단순화해서 기억이 탈락했다. 그럼 물꼬가 됐는데 바뀐 뒤에 다시 경험화 됐다고요? 이건 뭔 소리지? 이런 현상은 없어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뭐 오타이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감 발음이 비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전제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감 발음의 비음으로 끝난다 해서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고 그 뒤에 꼬가 된다는 설명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니을이란 말이에요. 니을은 유음은 한자, 다시 말하면 한자어의 갈등과 같은 이런 체언 또는 관형사형에서 나타나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가 되는데 이게 표준 발음법이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몇 학년도 문제죠? 만약에 이게 이제 2014, 15 뭐 옛날 문제까지 끄집어 드린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뭐 제 생각에 학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 물고가 왜 물고로 발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물고가 얘 뒤에 오는 이 발음에 의해서 얘가 발음이 된 소리가 됐다고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고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거든 지금. 이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체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음운의 변동 순서. 얘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신 건데 음내도 마찬가지죠. 이 음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만약에 자음군 단순화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자음군 단순화가 되었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자음군 단순화가 됐다고 설명하면 니을 피읍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탈락할 수도 있고 이게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니을이 남으면은 유음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피읍이 남으면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비읍이 되고 비읍과 니은의 결합이 되니까 결국 얘가 미음이 된다고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상 발음되는 거에 대한 순서는 결정된 게 없지만 결정된 건 없지만 얘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얘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됐다고 설명을 하면 아까 훌거나와 같은 일관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학자의 논의죠. 그러니까 뭐 여기 제가 살짝 봤는데 국립국어원 답변이 가관이네요. 순서를 국립국어원에 따로 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음운론 분야에서는 변동 순서를 일관성 있게 하나로 보고 있는 듯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로 보고 있는 듯 하냐면 교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지켜지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일정하게 보는 것 같이 얘기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문 교수님의 설명 방식인데 보면 듯하니 전문 분야의 서적 또는 논문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특정 교수님의 그러니까 이 국립국어원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그 학문적인 이야기는 거부해요. 상당히 거북스러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국립국어원에 이 답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교수님들은 아닐 것 같고, 뭐 박사과정이거나 뭐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을 달아주시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질문들을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걸 보면은 학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린다는 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질문을 하죠. 특히 시험에 뭐 공무원 학원이나 공무원 임용고사나 아니면 뭐 타교과에 관련된 임용고사에서도 어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답변을 시원하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렇게 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는 합의되고, 심지어 논문을 좀 지켜보면은 이 국립국어원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된다.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수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약정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화가 가능하다. 자, 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교수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결국은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밌는 게 얘가 약정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변화가 되어서 얘가 기록이 되고 통과될 때쯤 되면 사실은 이 논의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립국어는 절대적인 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임용은 낼 수는 있어요. 임용은 출제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기록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수능에서도 국립국어원을 바탕으로 이의 제기했을 때 그 당시에 평가원의 답변이 국립국어원에 대한 어떤 공신력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사실상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최우선시하겠다. 최우선시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의 어떤 가치를 무조건 절대적인 가치인거요 공부에 반영하지는 않으셨으면 참고는 되겠지만 그렇게 좀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덧붙여 안내드립니다. 표준발음법 제11항에 의하면 니을, 피읍에 니을이 탈락하고 피읍이 남게 된 뒤에 피읍은 음절 동성에서 비읍으로 발음되므로 결과적으로 니을,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된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표준발음법에서는 니을, 피읍에서 결과적으로 니을이 탈락을 해서 피읍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읍이 먼저 비읍이 된 다음에 경음화가 일어났다 라고 설명을 비음화가 일어났다, 자음구 단순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라고 설명을 하든 이 사례가 하필이면 그냥 니을 피읍 중에 피읍만 살아남았는데 얘가 비읍이 됐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든 사실은 이 사례를 가지고는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훌거나 같은 경우 봅시다. 이거는 이 설명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봐보세요. 훌거나에서 훌거나라는 표준 발음을 설명해 주려면 이게 교수님 설명 방식인데 이걸 설명해 주려면 결국은 이대로 지금 평가원에 지금 그 국립국어원 말대로 하면 얘가 먼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탈락이 일어나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야죠. 그럼 여기 보면 표면적으로 놓고 본다면 뭐가 된 거예요? 훌이 돼야죠. 자음군 단순화에서. 그럼 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티귿이 떨어져 나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문원 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이게 왜 경음화가 돼야 되냐는 거야. 이거 경음화 환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하필이면 이 사례가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이어령 비어령처럼 설명이 다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례를 끄집어 들여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얘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방금 여기 말하는 게 전문 분야의 서적을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방금 이 말이에요. 전문 서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례와 이 사례를 놓고 본다면 얘는 두 가지를 같이 봐도 돼요. 음절의 끝소리가 먼저 나오든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나오든 똑같아요. 그런데 얘를 놓고 봅시다. 얘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내는 거하고 자음군 단순화가 노는 거하고 현상이 동일해요? 안 동일하거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한다면 훌거나가 되지만 만약에 자음군 단순화가 된다면 훌거나가 되어서 쓴단 말이야.
훑거나. 이제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얘는 설명이 또 얘는 설명이 된다. 이게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의문론에서 다루는 의문론의 순서에 고려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냥 그렇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을 그 의문론 학자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표준 발음법 자체를 가르치면 안 되고 표준 발음법에 나와 있는 그 의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이면요 지금 수능이나 임용에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리 선수를 치고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법 질문 갑시다. 자, 화법 질문에서 이거는 이제 박재인 교수님의 설명 방식인데 설명 방식 제시는 거 그래요.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드리는데 이거 반칙입니다. 8주차 지금 하고 있는데 7주차 거를 자 여기 보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예요. 화자의 입장을 먼저 얘기해라. 그러니까 제시 순서가 화자의 어떤 입장, 주장을 먼저 하는 거죠. 화자의 주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반대의 입장을 이제 고려하는 설명하라.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먼저 얘기했을 때 반대 이제 아주 예민한 주제, 첨예한 주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 됐네. 우리 쪽 입장했으면 네 얘기 하지 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함으로써 반대 입장에 대한 주장을 뒤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민한 주제 같은 경우에선 특히나 예민한 주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면 만약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청소년들의 어떤 뭐 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력을 공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근데 나는 공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 독자들이나 청자들이 뭐라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거야? 뭐 범죄자만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어? 굉장히 격렬해질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라면 반대 입장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건데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박정희 교수님이 설명하시니까 양면제 메시지라고 해도 제시 순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유튜브 찍기가 싫어요. 왜 유튜브 찍기 싫으냐?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강의에서를 소비하고 말아야 되는데.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 요즘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너무 공개됩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한 컨텐츠 개발은 뭐 지금 제가 뭐 구독자를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이 공간을 뭐 제가 오늘도 좀 알게 된 사실인데 교수님들도 보고 계시고 뭐 타 공간에서 이제 타 쪽에서도 보고 계시고 그죠? 이거는 제가 봐서 제살 깎아먹는 짓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가 아니라 뭔가 다른 소통 방법을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경쟁력을 위해서 좀 보호해야 되는데 이거는 유튜브에서 너무 제가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상주사 방식은 그냥 만약 교차하는 방식 얘네 지금 교차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교차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문도 선생님께 뭐 설명을 드렸지만 향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질의는 제 생각에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좀 들리는 게 뭐 저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 불만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오픈돼 가지고 자꾸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학생분들이 저를 인식하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대충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리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특별한 임용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말을 하는 거는 솔직히 한 반절 얘기한다고 보시면 맞아요. 뭐든 간에 뭐 정보에 대한 뭐 책 소개라든지 뭐든지 얘기하면은 반절 얘기하는 거예요. 반절 100% 올 100%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제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잘 감춰야 되는데 이게 조금 고민됩니다. 근데 선생님 뭐 지금 답변은 해준 거예요. 뭐 선생님 답변을 뭐 숨긴다든지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답변 해준 건데
이런 거는 좀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설명해 볼까요? 자, 애와 애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뭐 밝혀진 게 뭐 이게 중국식 발음이라면서요. 어이하고 아이가 이제 읽는 게 중국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플러스 이, 플러스 이. 그러니까 단모음이 두 개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뭐 하나를 반모음이라고 보려는데 글라이드 현상이 이런 걸 우리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하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글라이드 현상이 잘 편하게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나 야 같은 거는 보면은 하나가 이고 하나가 어예요. 하나가 이고 하나가 아예요. 그러면 이어, 이야. 이게 빠르게 발음하면 글라이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활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글라이드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어, 이어, 이야. 이게 붙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를 글라이드 현상에서 어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애 발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단모음이 되면서 우리가 애라고 발음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냐? 이 모음이 있다는 얘기야. 이 모음이. 그럼 예를 들어서 불이다. 그럼 불이에 이다가 이제 결합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도 이가 있고, 여기에도 이가 있고, 여기도 이가 있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죠. 겹치니까. 그래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불이다, 불이라 이렇게 쓰인 거예요. 불이 깊은. 그럼 불이 깊은 했을 때 여기 불이 원래대로 여기에 뭐 지금 현대국어로 하면 가와 같은 주격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엔 가가 없었거든. 그럼 뭐가 있었냐? 이가 있었어. 그럼 이가 또 두 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사라져야죠. 이렇게 이런 걸 제로 주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사라진 거. 그래서 요거는 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오하고 이가 결합된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다시 서술격 조사나 주격 조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2하고 시작되는 게 겹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영형태라고 봅니다. 영형태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형태가 있다, 존재한다,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영이라는 말은 없다가 아니라 안 보이지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용 수능 이제 문법 파트 기출문제 1쪽에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 몰라요. 제가 뭐 수능 문제를 다뤄주는 입시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겠고, 규칙과 불규칙이라는 개념은요, 선생님. 규칙과 불규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어떤 의문적인 현상에서 설명이 일관되게 가능하면 규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관되게 가능하지 않으면 불규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의문론에서 규칙과 불규칙이라는 것은 규칙이 규체냐 불규칙 규체냐는 것은 의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뭐 규칙이 되는 거고, 항상 생뚱맞게 느닷없이 돼가지고 이런 걸 도대체 설명할 수 없으면 불규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간이라고 합시다. 간이라고 놓고 본다면 얘가 원래 지금 갈다에서 온 거죠? 갈은이 돼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는 건데, 그죠? 문제의 말에 이렇게 온다는 건 말해야 되지 않죠? 그럼 니을 탈락했다고 설명합시다. 그러면 장군 단순화예요. 근데 산이는 살다에 니가 왔어. 그럼 여기는 장군 단순화가 뭐 이렇게 된 다음에 뭐 탈락했다가 아니라 얘는 설정성이 강한 니은 앞에서 니을이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니을 탈락 현상이고 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탈락 현상은 니을 탈락도 있고 히읗 탈락도 있고 자음군 단수도 있고 동음 탈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지금 뭔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혹시 지금 급하셔가지고 8초 차로 바로 넘어와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왜냐면 이 앞서서 학습을 한 거를 바탕으로 이걸 체킹하는 과정으로 수능을 제가 풀어드린 거였는데, 조금 2번이나 1번 같은 질문은 제 생각에는 지금 앞에 있는 학습이 조금 완결이 안 되셨어요. 요거를 조금 좀 보입니다. 요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풀권하는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불파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누이 선생님은 지금
제 생각에 이게 이제 공부가 아니라 복습이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점검 과정에서 지금 상당한 좀 학습에 누락이 좀 보이세요. 불파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먼저 배우잖아요. 1주차, 2주차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데, 불파라는 건 뭐냐면 음절 말에, 우리말은 음절 말에 가면 기본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불파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말은 대부분 끝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파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터지다가 다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쳤다가 터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파열음, 만약에 터지는 건 폐쇄음. 그래서 불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파열음이나 또 폐쇄음 같은 말이에요. 폐쇄음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기역, 디귿, 비읍에 좀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뭐 외국인들이 우리말 들으면 깍깍깍깍깍깍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가 이제 불파되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이런 불파되는 현상 때문에 이제 실제 음절 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발음은 중화가 일어납니다. 중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과정인데, 글쎄요, 조금 변이음 파트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에서 변이음 파트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1, 2주차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지금 잘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사내가라는 말은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19치 한가를 사내가, 이건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제 학자, 뭐 이거는 이제 교육적인 그냥 학교 공교육. 그러니까 학자들은 사내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찬기파랑 기파랑 사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분들의 용어니까, 뭐 학자분들의 책이나 뭐 학자분들의 어떤 그런 논문을 읽으면 뭐 그냥 뭐 문학계론만 봐도, 국문학계론만 봐도 나오는 용어인데,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되나요? 뭐 세상에 뭐 구글로 검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사내가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사내가는 그냥 19치 한가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사실은 뭐 이렇게 써도 허용은 받으실 거예요. 큰 문제.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향가라는 단어를 이제 함부로 쓰지 마라. 향가라는 건 없다. 향가는 사고체와 19체, 여기 19체 향가를 사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이제 민요가계라고 얘기했는데, 도솔과 같은 것이 이제 태클이 걸려가지고 그 말은 안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호의 현상. 이거 우리 뭔가 지금 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들었던 과정이 좀 많이 흔들려 계세요. 루이쌤은 복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복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자, 호의 현상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얘는 인포 고사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중국의 어떤 그 유명한 시인들, 뭐 도연명이라든지, 그죠? 뭐 구런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이제 고사에 관련된 이제 이거를 전거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의 현상을 자체를 무슨 한자인 것 마냥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대부들, 이 사대부들은 이 전거수사법, 이건 용사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잘 쓰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인포의 고사를 통해서, 인포라는 사람이 예전에 술 먹고, 얘기해드렸죠? 술 먹고 학하고 같이 춤을 췄다 이거야. 왜냐면 학이 뭐 두rum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하겠는데, 학이 보면은 위에는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제가 그림 못 그리니까, 여기는 까매요. 까매고, 그죠? 이건 뭐냐? 익룡이냐? 익룡이네, 익룡. 그러니까 머리에는 검정색이고 아래는 하얀색이야. 그럼 뭐랑 닮았어요? 갓을 쓴 선비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을 선비로 본 거죠. 그래서 뭔가, 그래서 그 선비와 함께 술을 먹고, 아닌가? 밑에가 검정색인가? 학을, 잠시만요. 학을 한번 찾아볼까요? 학? 학 어떻게 생겼냐? 저도 학을, 학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이 없니? 두루미네요, 두루미. 이렇게 생겼어요, 학이. 보이세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는 까맣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꽁지 있는 부분은 까맣죠.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얗죠. 얘가 뭐를 닮았다는 거야? 선비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호의 현상이. 그래서 인포가 이런 이제 하가고 술 먹고 자연에서 즐겼다는 거죠. 논의렸다는 건데, 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선비로서의 삶을 이제 뭐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대부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 거겠죠? 뭐 저 같은 사람이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사대부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자어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제 생각에는 어디 수능 교재 같은 거에서 나와 있는 어떤 요소인 것 같고요. 야, 그리고 여성 혹은 두루미는 여성은 좀 아니다.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사대분 문학에서 여성이라고요. 호의 현상을, 호의 현상이죠. 현상이 아니라 호의 현상.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두루미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이제 두루미를 선비로 보고 같이 춤을 추는 사대부들 문학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는 게 제의가 빠르실 겁니다. 됐죠? 우리 선생님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지금 조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복습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복습을 좀 정확하게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막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거니까 제 생각에는 문학만 대답을 해드리는 걸로. 자, 수군가와 흥부가의 어떤 부분에서 근대적 성격이 드러나는지. 자, 수군가와 흥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민적이라는 얘기예요. 서민적. 토끼라든지 또 흥부라든지 이런 이제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인물들이 상층부의 인물들이 아니에요. 상층부가 아니라 하층민들이에요. 하층민들. 물론 몰락한 양반으로 볼 수도 있죠. 흥부를. 하지만 몰락한 양반도 몰락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난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층민들의 공감을 가져올 만한 인물이지 상층부의 인물의 어떤 준하는 위치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군가나 흥부가가 가장 근대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춘향가라든지 또는 심청가는 어떻게 보면 신분 질서를 옹호하죠. 신분의 어떤 그 격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원래 미천한 존재였는데 어떤 일을, 그러니까 뭐 기녀의 딸이거나, 그죠? 그냥 뭐 보잘것없는 그냥 일개 평민 여성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실부인이면요 거의 뭐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급, 장관급의 처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정삼품, 뭐 종삼품. 그러니까 정실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도령 정도 깜냥 갖고는 안 됩니다. 이도령의 아버지가 지방 이제 현감 출신인데 현감이 높아봤자 내 생각에 한 5품? 5품에서 4품? 높아봤자. 그러니까 관찰사가 지방 관리직으로는 가장 높은 직책인데 관찰사가 제가 알기로는 종삼품? 정삼품인가요? 종삼품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3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암행어사 정도 되려면 암행어사는 과거급제를 뭐 장원급제를 했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장원급제 하면 제가 알기로 한 총 5품? 6품?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감 정도부터 시작하는 건데 지방 현감, 뭐 그냥 우리가 사또라고 하죠. 그 정도 품계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도령이 뭐 장원급제 했다고 해서 어사또가 됐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야기의 어떤 필연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징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과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암행어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얘는 결과적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거잖아요. 신분 상승의 욕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영웅소설로 봐요. 영웅소설군으로 이제 보는데, 문제는 토끼나 흥부와 같은 존재들은 하층민들의 어떤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토끼를 맨날 뭐 용궁 사람들이, 용왕이 지배층의 권력과 행포로 괴롭히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코드를 놓고 본다면 근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수군가의 지배층의 횡포 수탈의 비판, 흥부가의 가난한 현실을 웃으면서 민중의식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대적인가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뭐 민중이라는 이제 민중의식은 글쎄요, 이 민중의식이라는 말을 이제 보통 좀 확장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 명사처럼. 그런데 보통 이제 민중
민중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동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을 조금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한다면, 민중의식은 보통 이제 어떤 서민들의 삶과 대치되는 게 누구죠? 지배층이에요. 이 지배층. 이 지배층에 대한 어떤 폭력, 또 간신들, 또 가렴 주고, 이런 것들을 놓고 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주적, 그러니까 외적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면 서민들의 삶을 더 횡포하게 만드는, 황방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들을 척살하는 거, 이들을 물리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민중의식은 뭐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지배층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뭐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힘든데, 뭐 재벌가다, 또는 국회의원이다, 뭐 이렇게 지주층이라고 보는 존재들은 상당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권력과 그 종속된 어떤 관계로 보잖아요. 그래서 뭐 법무부도 요즘에 상당히 이제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또는 부를 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더 못살게 굴고 탄압한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똑같은 뭐 어떻게 뭐 안가품을 해야 될까, 보상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대표님 뭐 임진록 이런 거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한 어떤 의식 세계를 좀 민중 의식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밝히고 민중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코드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학문적인 용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평 용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함부로 그렇게 봐도 돼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뭐 그런데 민중적이라는 것은 또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민중, 서민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면, 서민들의 의식 소개를 다 민중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면, 좀 확장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뭐 가난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용왕으로 대표되는 존재들, 그죠? 요것도 이제 지배층으로 볼 수 있고, 그죠? 민중적 의식을 보이고, 그다음에 가난이라고 하는 이제 삶이 사실은 어떤 하층민들의 삶이라면, 그죠? 놀부로 대표되는 부자, 그죠? 부자. 이 부자라는 존재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자라는 존재들이 이들의 어떤 관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심만 어떤 채운다는 존재를 본다면, 이들을 좀 묶었을 때 대적이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민중의식의 어떤 코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접벽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접벽가에서도 백성들은 전쟁통에 죽어나가는데, 그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 조조라든지 또는 정욱 같은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얘네들과 똑같은 이치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이제 솔직히 접벽가도 민중적이다, 민중의식이 드러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우선은 제가 제 취지는 선생님들과 소통해서 질문을 좀 더 공유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오늘 들은 것도 있고, 오늘 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들은 얘기가 있고, 뭐 학원에서도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제가 좀 이 채널, 그러니까 제 채널을 대체적으로 우리 수강생만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채널이 생각보다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 응원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일상적인 그런 브이로그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적인 어떤 컨텐츠는 뭐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컨텐츠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좀 제 어떤 전문성을 기반한 어떤 설명이나 지식적인 설명들을 요구할 때는 시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차라리 그 보호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좀 질문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좋아진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수준이 올라간다는 증거인데,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걸 보편적인 테두리 안에서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수강생들 제가 지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야, 그러면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거 고민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줌으로 해야 되나? 실시간 줌 영상으로 해야 되나? 참 시간도 없고.
답변할 시간도 없는데 또 시간에 없어서 올려놨더니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를 교수님들이나 타 수험가에서 보는 걸 제일 좀 거부감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부감이 들긴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 2월 달 리퀘스트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 또 장문하고 현대시하고 그다음에 형태론이 형태사죠 들어가게 됐는데 좀 고민이 되네요. 하여튼 간에 오늘 1, 2월 달 리퀘스트 총 8주차 모든 질의 내용을 답변해 드리는 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같이 함께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